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 문학 249페이지 갈래복합 4번의 김만중의 구운몽이라는 작품을 해설 강의하겠습니다. 자, 할 게 많은 작품이에요.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 해서 자, 일단 먼저 출제 가능성,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다 김만중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 수능과 평가원에 나온 김만중의 클래스입니다. 8개죠. 8번 나왔는데 뭐 수능에도 4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모의평가도 4번 나왔습니다. 예비시험 포함해서. 일단 작품 보면 사시남정기 이게 5번 나왔고 구운몽도 무려 3번이나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걸 보면 수능은 아니고 2013년 모의평가가 가장 최근입니다. 물론 사시남정기는 2017년 수능에 나왔죠. 자, 그러면 올해가 2025년입니다. 2025년이니까 이거 잠깐만 고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3년 구운몽 기준으로 보면 무려 12년이나 지났고요. 12년 지났고 17년하고 비교하면 계산이 안 되네요. 얼마입니까? 8년. 네, 8년 정도 지났네요. 8년. 자, 그러면 올해 이 유명한 김만중의 구운몽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은 쌤이 수능 출제 가능성 별 5개로 보겠습니다. 별의 모양이 다 다르네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지? 네, 그렇습니다. 별 5개입니다. 아무튼 별이 맞습니다. 그죠? 자, 그건 그렇고 중요하다. 근데 좀 어려운 부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갈피를 좀 못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제목 먼저 해볼게요. 제목은 자, 다다음 페이지 무려 3페이지입니다. 자, 제목이 구운몽인데 여러분 이 제목의 구운몽에다가 위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위에다가 이 구 있죠. 구라고 하는 구, 그다음에 운, 그다음에 몽, 이 셋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구운몽. 자, 구는 숫자 9입니다. 자, 파란 볼펜을 볼게요. 숫자 9가 되겠고 위에다 해볼게요. 위에다. 자, 9입니다. 9가 되겠고 우는 구름 문자죠. 그죠? 구름 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몽 하면 꿈몽. 꿈이 되겠습니다. 꿈을 꾸었다. 자,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구는 인물입니다. 인물인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주인공이 9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구가 이제 9명의 인물이다. 자, 성진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성진. 그 다음에 이제 8명의 선녀, 8선녀. 그래서 합치면 1 더하기 8. 그래서 9가 된다. 그 구운몽의 9다. 9. 성진은 남자 주인공이고요. 그 다음에 8선녀가 여자 주인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자 주인공 위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름 봅시다. 구름은 이제 허무하죠. 왜냐하면 잡으면 수증기니까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주제를 의미합니다. 주제. 이 소설의 주제가 그 유명한 인생무상입니다. 인생무상. 이 네모가 안 쳐져지지? 하나, 둘, 셋. 딱 박스로 변해야 되는데. 자, 재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안 되네요. 세모가 되네.
자, 해보겠습니다. 주제는 이제 인생 무상인데, 인생은 참 허무하다, 덧없다. 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지 않겠냐. 뭐 약간 불교적인 얘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조금 쉽게 말하면 살면 다 허무하다. 삶은 허무하다. 의미 없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자, 꿈은 이제 구조와 관련됩니다. 구조. 그러니까 이 소설의 구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구조일 수도 있겠습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환몽 구조입니다. 돌아올 환, 꿈몽. 우리 악몽을 꿨다. 태몽을 꿨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는 원래 현실에서 이제 너무 리얼한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꿈을 깨죠. 꿈을 깹니다. 꿈을 깨면 현실로 다시 돌아오죠. 근데 꿈 너무 리얼해서 현실이 예전의 현실과 좀 다르게 느껴진다. 뭐 이런 게 꿈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았고, 이제는 요 필기할 공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251쪽에 맨 아래에 요 필기할 공간을 조금 부족하지만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이 소설의 구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위치도 알아야 되니까 아마 갈피를 좀 못 잡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꿈몽이 이번 중간고사의 범위가 들어가는 학생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기말고사에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중요한 작품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최대한 왼쪽으로 미루어서 쌤 캡처할 시간도 좀 드릴게요. 그리고 글씨 최대한 작게 쓰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일단은 시작하기를 쌤이 이렇게 했습니다. 남악 형산이라고 하는 되게 신비한 공간을 일단 쌤이 설정을 했습니다. 남악 형산이라는 신비한 공간을, 환상적인 공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천축국에서 온 이제 육관대사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스타 강사입니다. 유명한 분이셨는데 거기 이제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가 우리 주인공, 아까 말했던 성진이 있는 거죠. 성진이 있습니다. 자, 하루는 육관대사가 성진한테 너 심부름 좀 하나 하고 와 라고 하면서 중국에 여러분 동정호라고 하는 큰 그 호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용왕이 있는데 용왕한테 뭐 좀 축하 인사, 감사 인사 좀 드리고 와 해서 성진이를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보내서 동정호라는 호수에 갑니다. 그래서 용왕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스승님의 말을 대신 전해주죠. 그래서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용왕이 대접을 하는 거죠. 술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술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좀 혼미하게 하잖아요. 판단력도 좀 흐리고. 그래서 이제 돌아오다가 이제 사단이 나게 됩니다. 돌아오다가 조금 취한 거죠. 그래서 돌다리 석교 위에서 다리를 건너려는데 성진이 이제 불교 신자잖아요. 불교 신자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육관대사가 큰 스님이거든요. 이제 성진이 오다가 그 형산의 우이분이라는 선녀의 그 제자인 8명의 선녀를 딱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미묘한 코드가 이제 흐르죠. 돌다리를 딱 맞이해서 서로 끌리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성진은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스승님 잘 갔다 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갔다 와서 술도 한잔 했겠다. 여자도 만났겠다. 그래서 갑자기 이게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아이씨, 내가 뭐 불교 신자하면 뭐해? 하고 회의를 느끼겠네. 두 가지 회의를 느끼게 되죠. 회의를 느끼게 되는 첫 번째, 아이씨, 뭐 결혼도 못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결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자도 못 만나고, 뭐 이러면서, 아, 내가 출세도 못하고, 아이씨, 이 불교 이거 좀 그렇다. 이렇게 해서 출세와 결혼에 대한 욕망을 머릿속에 잠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이렇게 열심히 불공을 드리는데, 이 스승님이 대단합니다. 이걸 다 안 거예요. 스승님 입장에선 성진의 이제 뇌가 다 보이는 겁니다. 성진의 뇌피셜일 뿐인데도, 이것 봐라, 이 새끼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진을 이제 벌을 주게 됩니다. 근데 벌이 뭐냐면, 꿈을 꾸게 하는 벌을 내리게 되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남학형사는 되게 환상적인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뭐 호수에 용왕이 있다거나 남학형산이라는 신비한 곳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여러분,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쌤이 이제 네모박스를 그릴 건데요. 이제 꿈을 이제 꾸게 됩니다. 뿅 하고 꿈을 꾼 게 어디냐면, 꿈으로 들어가는 게 쌤 파란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성진이 뾰로롱 하고 이제 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게 설계자가 누굽니까? 이거 모든 걸 설계한 사람이 유권대사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설계자입니다. 기획자고 설계자고 심판자고. 그래서 성진을 꿈꾸게 하는 사람이 유권대사예요. 그러면 성진은 이 게임 캐릭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네모 속으로 들어가는데 자기가 네모 속에 들어왔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중국의 그 당나라의 회남이라는 땅에 수주현이라는 지명이거든요. 여기에 양씨 집안의 아들로 양소유라는 아기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기는 똘똘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과거에 급제를 합니다. 자, 선생님 지금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꿈을 꾼 거니까 이제 꿈으로 들어왔으면 인몽이 됩니다. 인몽.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온 인몽이 됩니다. 과거 급제하게 되고요. 그래서 상서, 즉 장관까지 오르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승상, 지금도 아니고 국무총리, 그래서 양승상, 양소유, 양상석 다 같은 말입니다. 양승상에서 국무총리까지 이렇게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팔선녀 만났잖아요. 팔선녀도 같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팔선녀가 8명의 부인, 2명의 처와 6명의 첩으로 꿈을 꿉니다. 똑같은 꿈을. 그래서 이 양소유와 일부 다처제니까 벼슬이 높으면, 그래서 혼인을 하게 되어서 인연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꿈으로 이어진 거죠. 그리고 이 교재에 나온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양소유가 그 밖에 반란군, 반역을 한 나라를 평정하기 위해서 전시사령관, 즉 원수 전시사령관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이제 나서게 됩니다. 나중에 평정하고 오게 되는데, 요때 잠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 꿈속인데 다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란 거 네모 속에 빨간 네모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꿈속에서 다시 그 속에 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좀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 파란 거 있죠, 파란 거. 이게 꿈이죠, 꿈.
꿈이고요. 그다음에 빨간 거 있잖아요. 꿈 속의 꿈이죠. 꿈 속 꿈이죠. 꿈 속 꿈이죠. 그래서 몽중몽이라 합니다. 몽중몽. 몽중몽이 됩니다. 그래서 꿈 속의 꿈이 역시 다시 인몽을 하게 되죠. 인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수록 부분이 이 빨간 부분이에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EBS 교재에 수록된 부분입니다. 수특 수록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수특 수록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특 수록된 부분에 보면 이제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동정의 호수에 용왕이 부탁을 해서 이 양소유가 그 남해 용왕의 아들 태자를 이제 양소유가 나서서 전쟁을 이제 혼내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혼내주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 배경이 어디냐면 남악 형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남악 형산, 남악이 아니고 남악 형산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환상계라고 했는데 형산이 나오는데 가만 보시면 요 부분 이 검정색하고요. 이 남악 형산하고 여러분 일치하죠. 그리고 동정호의 용왕이랑 여기 있는 동정 용왕이랑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연결해 볼게요.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지금 연결이 되죠. 그러면 이 현실이 꿈속 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설계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빨간 네모 속에 파란 네모 속에 다시 빨간 네모인 겁니다. 그럼 이 빨간 네모가 뭐냐?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현실은 되게 환상적이고 꿈은 오히려 뭐 결혼하고 출세하고 뭐 하는 되게 현실적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현실이 꿈 같고 꿈이 현실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이 빨간 거와 빨간색을 건너가려면 이렇게 파란색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이게 설정이 되게 묘한데 여러분 그 플러스에다가 곱하기 아니지 다시 할게요.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죠. 그리고 또 마이너스를 곱하면 다시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여러분.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그러면 이게 극과 극은 통한다고요. 극과 극은 통한다고. 동전이 앞면이 있습니다. 뒤집어 보면 뒷면이 되죠. 다시 뒤집어 앞면이 되잖아요. 그래서 현실과 꿈속 꿈이 다시 일치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꿈속 꿈을 깨요. 꿈속 꿈을 깨면 이제 꿈을 깨는 거니까 뭐라고 해요? 강몽이라고 해요. 강몽. 그럼 이 강몽은 꿈속 꿈에서 꿈으로 돌아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깨가지고 이제 처부수고 전쟁 나가서 평정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8 부인과 함께 인생 무상을 느껴요. 자, 뭐 이게 은퇴를 하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느끼는 순간 꿈을 깹니다. 제 꿈을 깹니다. 그래서 어떤 대사님도 만나게 되고 육관대사죠. 그리고 다시 또 강몽을 하죠. 강몽을 하니까 처음에 자기가 어디였어요? 남아 경산의 도장에서 돌을 닦고 있는 성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육관대사가 다 쪼개고 있는 거죠. 이제 너는 깨달았느냐? 아직 덜 깨달았다. 이러면서 이제 육관대사는 성진에게 열심히 불법을 다스리라 하고 팔선녀도 귀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도 지우고 와서 열심히 불법을 이렇게 불공을 드리고 해가지고 육관대사는 저 서역으로 가게 되고
성진은 유명한 스님이 됐다. 그리고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기 어려운 게 이 꿈속 꿈 있잖아요. 요 부분이 지금 EBS 지금 실려 있어요. 이게 특이하죠. 그래서 아마 이 구조를 모른다면 이게 이해가 안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 시작하는 부분 있잖아요.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꿈속 꿈입니다. 꿈속에 다시 꿈을 꾼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쌤 파란색으로 체크한 것은 뭐냐면 고전 소설의 필수 어휘입니다. 고전 소설에서 꼭 알아야 되는 고전 소설에 나오는 꼭 알아야 되는 필수 어휘. 요거는 이제 반드시 챙겨서 외워야 되겠죠.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양원수가, 이 양원수는 양소유가 양성이잖아요. 우리 양소유가 사장이면 양사장이겠죠. 그리고 원수라는 게 아버지 원수가 아니고 전쟁 때 지휘하는 사령관 임무를 맡았습니다. 전시사령관입니다. 군사를 지휘하여 싸움을 재촉하니 남해 태자. 남해는 남쪽 바다잖아요. 그럼 남쪽 바다에 누가 있냐면 용왕이 있는 거예요. 용왕이 있는데 용왕의 아들이 태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태자는 왕자 있죠. 왕자. 왕의 아들. 왕의 아들 중에서 여러 명의 왕자들 중에서 다음의 왕이 될 왕자입니다. 근데 얘 정체가 뭐냐면 용왕입니다. 그래서 용왕의 아들이니까 용입니다. 얘 드래곤입니다. 그래서 크게 화가 나 천만 종류의 물고기에게, 용왕이니까 물고기한테 명령, 신하가 이제 물고기들이죠. 문어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온갖 물고기, 잉어, 숭어 다 있죠. 잉어 제독과 자라 참군이 기운을 돋우더니 용맹스럽게 뛰어났다. 그러면 양원수하고 남의 태자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남의 태자를, 남의 용왕의 아들 세모 치겠습니다. 원수가 지휘하여 한 번에 다 백옥 채찍을 들어 한 번 휘두르니 100만 군사와 병사들이 일제히 짓밟히며 삽시간에 부스러진 비늘과 깨진 껍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잉어 얘기도 나왔고 깨진 껍질이라고 자라 얘기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또 용왕도 원래 용도 비늘이 있거든요. 땅에 즐비하고 태자는 이제 세모치게요. 여러 곳을 창에 찔려서 변신을 못했다. 용으로 변신을 못했다. 이런 얘기네요. 마침내 태자가 원수의 군사에게 잡혀 결박 묶인 채로 원수가 전부 다 양소유 우리 남자 주인공입니다. 말 앞에 엎드리자 원수가 기뻐하며 우리가 이겼죠. 징을 쳐 군사를 돌렸다. 회군했다. 이때 수문군이, 그러면 문을 지키는 군사가 양원수에게 알려왔다. 그래서 백룡담 낭자가 직접 진 앞에 나와 원수에게 취하고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백룡담은 100개의 흰 용이 연못입니다. 연못에 있는 낭자가, 그럼 이 낭자도 용입니다. 용 정체는 용입니다. 그래서 용녀라고 나와요. 치하한다는 거는 축하 정도로 보시고 되고, 또는 격려한다거나 그다음에 칭찬하거나 보통 이럴 때 쓰는 게 치하합니다. 그래서 양원수가 사람을 보내서 맞아들이자 이 용녀입니다. 드래곤걸입니다. 드래곤 그 게임 캐릭터 같죠. 그죠? 거리 원수의 승리 전쟁. 그래서
쌤 치아는 좀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축하한 다음에 치읓 그죠? 축하도 치읓 치아도 치읓 축하한 후에 술 100석. 이때 100석은 한 가만히 정도 되는데 180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180리터는 여러분 그 생수 큰 거 있잖아요. 아주 큰 거 그 2리터잖아요. 그거 한 90개 정도 양입니다. 소 100마리로 군사를 먹이니 군사를 배를 두드리고, 배를 두드린다는 거는 밥 많이 먹었을 때, 행복할 때 춤추고 노래하며 용맹한 기운이 전보다 100배나 더했다. 요까지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양소유가 누구랑 싸웠냐면 그 남해 용왕의 아들 남해 태자를 물리쳤다, 이겼다, 승전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용녀가 칭찬해줬다 이런 얘기고, 양원수는 용녀랑 같이 함께 앉아, 둘이 이제 부부입니다.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남의 태자를 소리 높여 꾸짖었다 그러면서 5줄 혼내는 부분입니다. 내가 천자의 명을 받들어, 여러분 천자 알아두셔야 되는데, 하늘의, 그죠? 하늘의 자는 아들이잖아요. 그럼 아들이 누구냐면 황제를 말합니다. 황제의 명을 받들어 사방 도적을 치면 1만 귀신도 감히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없는데, 너같이 조그만 놈이 이제 남의 태자죠. 천명을 모르고, 천명은 하늘의 명령을 모르고 황제의 명령을 모르고 이 정도 되겠죠. 대군을 거역하니 이는 스스로 죽기를 재촉함이라. 한 자루에 보검이 있는데, 보검은 박보검이 아니고 한 보검이에요. 하나는 보물칼입니다. 보물칼이 있는데 칼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이것은 위징승상이 경하의 용을 배덩칼이다. 이제 위징승상할 때 승상이 국무총리입니다. 우리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있잖아요. 대통령 권한 대행하고 있는 국무총리. 내가 마땅히 너의 머리를 베어 우리 군사의 위험을 떨쳐야겠지만, 너의 집이 남의 용의 집이 남해를 진정시켜, 남해 태자니까 인간 세상에 비를 널리 내린 공로가 있으니, 그러니까 원래 용의 역할이 이겁니다. 하늘에서 인간 세상에 비를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 비를 내리면 그 당시에 농경 사회니까 이것이 되게 좋은 역할을 하겠죠. 공로가 있으므로 특별히 용서한다. 정상 참작한다. 원래 목배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전 행세를 고쳐 낭자께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낭자가 그 동정호 용왕의 딸, 즉 용녀가 되고요. 용녀가 되고 그 양소주의 배우자가 됩니다. 아내가 됩니다. 여기서는 꿈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양원수가 태자를 끌어내치게 하니 남의 태자는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돌아갔다. 깨갱하고. 그때 이 상서롭다가 좋은 조짐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되고 길한 조짐이 있다. 복되고, 우리 길조라고 하잖아요. 길하다 하는 거는 흉하다 반대말입니다. 길한 일이 일어날 좋은 조짐입니다. 조짐이 있다. 조짐이 있음, 이런 뜻입니다. 있는 그런 기운이,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동남쪽에서 일어나더니 붉은 노을이 영롱하고 화려한 빛의 구름이 찬란했다. 그 가운데서 공중에서 기치가 깃발이 되겠고요. 깃발이 되겠고, 절월이라고 하는 게, 절월이 뭐냐면 조선시대의 어떤 관찰사나 대장이나 아니면 그런 통제사 등등이 지방을 부임할 때 왕이 주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준 물건입니다. 임금이 하사한 물건인데, 이 절월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절이 이제 깃발이고요. 손깃발 숙이고, 그다음에 월이 부월이라고 해서 도끼입니다. 손도끼. 이게 이걸 가지고 마패 같은 거죠. 마패. 그래서 이 생사 여탈권, 생사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임금의 명령으로 뭐 죽이거나 할 수 있습니다. 붉은 옷 입은 사자가 라이언이 아니고 심부름꾼이 종종걸음으로 이제 나와서 말했다. 양원수가 남의 태자를 치고 공주가 용왕의 딸인 거잖아요. 위급함을 구하신 줄을 동정 용왕이 아시고 친히 진문 앞에나 치하하려 하시나. 치하는 뭐 칭찬, 축하, 뭐 이렇게 얘기했죠. 세 번째 나옵니다. 축하, 격려, 뭐 정사의 메인 몸이라. 그건 정치고, 정치일의 메인 몸에 바빠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별전에서, 별전은 특별한 뭐 궁전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궁전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 원수를 맞아들이고자 하니 원수는 공주를 모시고 함께 오셨으면 합니다. 뭔 말이냐면 우리 딸내미 구해줘서 고맙다. 내가 우리 딸내미 구해준 공로로 너한테 좀 파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갈라는데 내가 못 가니까 네가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냐? 우리 주인공 양소유가 적군이 비록 물러갔으나 아직 진을 친 것이 있고 또한 동정우가 만리 밖에 있으니 갔다가 돌아오는 사이가 길 것이다. 군사를 거느린 자가 감히 멀리 나갈 수 있겠는가? 너무 먼데. 아직 여기 얘네 적들 아직 있는데 못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8마리의 용이 술에 멍에를 갖추었으니 반나절이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용 나오면 일단은 이게 용이 나온다 현실에 없잖아요. 상상 속의 동물이니까요. 그럼 용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알아두세요. 비현실적까지는 알죠, 여러분. 비현실적,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들다. 비현실적 요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같이 알아둘 것은 여러분 전기적 요소라고 합니다. 모니터에 머리카락이 떨어져서 불었습니다. 후후 이게 무슨 소리냐? 양원수가 그러면 이제 8마리가 끄는 수레, 우리 말이나 왜 소가 끄는 수레가 있잖아요. 근데 용이 끄는 수레입니다. 그럼 8마리니까 추진력이 엄청나겠죠. 저 남극입니까? 늑대입니까? 개입니까? 개? 예, 개가 끄는 이제 수레가 있잖아요. 그래서 용룡과 함께 용이 끄는 수레에 오르니 기이한 바람이 불어 수레를 공중으로 올리고 흰 구름은 큰 산처럼 세계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되게 높이 올라간 거죠. 흰 구름이 쫙 밑에 있으니까 공중에 올라간 거죠. 수레가 점점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동정호에 도달했어요. 반나절 만에. 동정호는 호수입니다. 동정호. 용왕이 나와 맞으며 주객의 예를 차려. 주객은 주인과 손님이죠. 불청객이라고 하잖아요. 손님의 예를 차리고. 주인은 누굽니까? 동정 용왕이고 객이 손님이 양소유죠. 장인과 사위. 나왔잖아요. 쌤이 얘기했던 거. 장인과 사위의 정을 폈다라는 게 장인어른이 동정용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위가 누굽니까? 양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동정용왕이 글씨가 왜 이렇게 개판이지? 장인이 동정용왕이 되겠죠? 그러면 용왕의 딸이 용녀인 거잖아요. 용녀가 그 남의 태자한테 괴롭힘을 받은 거죠. 그래서 대신 양소유가 얘를 혼내준 거죠. 죽인 건 아니고. 그리고 이 양소유가 용녀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양소유 입장에서는
용왕이 장인이 되고 용왕 입장에서 양소유가 사위가 되는 거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상층 전각에 오른 후에 잔치를 베풀었다. 용왕이 동정호 용왕입니다. 친히 술잔을 잡아 원수에게 인사를 했다. 과인이 부독하여, 동정 용왕의 목소리입니다. 과인은 보통 왕이나 황제 있죠, 황제. 황제가 자신을 낮추어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부덕하는 건 덕이 없어서 딸 자식으로 하여금, 딸 자식이 용녀 또 말고 뭐 있었죠? 공주이기도 하고, 그죠? 공주이기도 하고, 그곳을 편하게 못했는데 이제 원수의 엄숙한 위세로 남의 교활한 아이를 사로잡고, 이 남해의 교활한 아이가 처음에 그 혼냈던 남해 용왕의 아들인 남해 태자가 되겠죠. 딸아이를 구해오니 그 은혜가 하늘처럼 높고 땅처럼 두텁습니다 하고 칭찬하니까 양원수가 답사, 리플을 달았다. 이는 다 대왕의 위세와 명령이 끼친 것이니 양소유 저에게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소유가 자기 자신이잖아요. 양소유잖아요. 양소유 자기 자신. 술에 취하자 용왕이 명하여 풍악을 울려라 한 거죠. 풍악의 음악입니다. 음악. 풍류와 음악입니다. 뮤직 스타트 하니까 음률이 조화로워 들으면 절조가 있으나 시속의 풍악과는, 시속이 이제 세속의 노래와는 달랐다. 전곽 좌우에 장사 1000명이 칼과 창을 들고 큰 북을 울리며 나오는데 6쌍의 미는 부용이는 이제 연꽃 무늬의 옷입니다. 그리고 명월패, 명월패는 뭐라고 그래? 밝은 달이 그려진 명패라고 해야 되나? 패찰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마패 할 때 패입니다. 그거를 차고 가볍게 비단 소매를 떠쳐 상상이 춤추니 장관이었다. 큰 파티가 벌어진 거죠. 약간 올림픽 기념식 할 때 그런 겁니다. 양원수가 용궁의 풍악을 듣다가 물어봤다. 이는 무슨 곡조입니까? 이거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곡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제 이 곡조가, 이 노래의 이름은 뭐냐? 이 곡조는 옛날에는 수부에 없던 것입니다. 수부가 물이 있는 지역이란 뜻이잖아요. 물의 나라, 워터월드. 여기 쉽게 말하면 그 호수라든지 강이라든지 바다라든지를 다 얘기합니다. 과인의 맏딸이, 이제 큰딸이 경하왕 태자의 아내가 되었을 때 어느 유생이 전해주는 글을 통해 시집가서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과인의 아우 전당군, 용의 동생도 용이겠죠. 경하왕과 크게 싸워 이기고 딸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시집 보내놨더니 거기서 갈굼당해. 그 얘기를 듣고 빡쳐가지고 동생 보내가지고 혼내주고 딸님이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자 궁중 사람 하나가 이 풍악과 춤을 만들어 전당군 파진악, 전당군이 진을 깨뜨린 음악이다, 이런 뜻이겠죠.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끔 귀주 환궁악, 귀양 공주가 궁으로 돌아왔다. 이게 같은 노래죠. 이 같은 노래입니다. 되고 궁중 잔치에서 연주했는데 이제 원수가, 양소유가 남의 태자를 부수고 우리 부녀를, 아버지와 딸 동정 용왕과 용녀를 서로 모이게 해줬으니 전당군의 옛날 일과 흡사함으로 이를 바꿔서 원수 파군악, 그러니까 원수가, 양소유가 군대를 격파하고 돌아온 음악 부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바뀌게 된 게 이 노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양원수가 또 물었다. 그 유생 나왔잖아요. 유생이 글 써줬다고 유생 나왔잖아요. 이 유생은 어디 있으며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그는 지금 영주산의 선관이 되어, 그 선관이 신선입니다. 신선, 남자 신선. 그 마을에 있으니 어찌 보겠습니까? 못 본다.
수를 9번 돌리자. 그러면 수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9번 왔다 갔다 하면 술이 취하겠죠. 그리고 원수가 하직인사. 여러분 하직은 바 이런 데입니다. 바이바이 인사를 했다. 그리고 군중에 일이 많아서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대왕께서는 만수무강하십시오 하고 상서는 또 용녀를 돌아봅니다. 이 상서가 여러분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전시사령관 겸 원래는 장관입니다. 장관. 우리 그 장관이잖아요. 문화관광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방부 장관, 기재부 장관. 그죠? 여기 있습니다. 용녀를 도로 강자는 뒷기약을 잊지 마시오 하고 용왕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언약대로 할 것입니다. 뭐 약속이 있나 봐요. 기약이니 언약이니 그런 약속이 있나 봐요. 궁중 막을 나가 전송 바이바이 하는데 원수가 돌아보니 문득 보니 앞에 솥은 5개의 봉우리가 구름 사이에 있더라.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구름 사이에. 오, 그래서 유람할 만한 경치였다. 여기 이곳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남악 경산이거든요. 그러면 이 양소유가 예전에 원래 꿈꾸기 전에 성진이었을 때는 아는 곳이잖아요. 자기가 있던 곳이잖아요. 근데 꿈을 꾸니까 까먹은 거죠. 꿈속의 꿈이니까 내가 많이 보던 곳인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용왕에게 물어봅니다. 이 산은 무슨 산입니까? 제가 천하명산을 두루 구경했지만 형산과 이 산만은 보지 못했습니다. 원수는 이 산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남악형산입니다. 신기하고 이상한 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해가 아직 저물지 않았으니 잠깐 구경하고 돌아가도 좋을 것입니다. 하고 남악형산에 가게 되죠. 그러면 예전에 꿈꾸기 전에 원래 뭐였어요? 성진이 남악경산에서 육관대사 밑에서 공부하던 곳이 나오겠죠. 원수가 인사를 하고 수레에 오르자 이내 형산 아래에 있었다. 길을 찾아 언덕을 하나 지나고 구렁을 건너니 산이 점점 높고 지경이 극했다. 만경은 여러분 늦을 만의 경치경이 그죠? 늦은 경치인데 해질 무렵의 경치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널리 있어 다 구경할 수 없었다. 원수가 사방을 둘러보니 그윽한 생각이 저절로 모여 탄식했다. 군중에서 오래 마음에 시달리고 정신이 고달픈데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이 몸에 티끌 인연이 뭐 그리 중한가. 티끌이 이제 먼지 진짜 촉새할 때 우리 홍진 쓰는 그 티끌입니다. 공을 세우고 물러가 초월해서 만물 밖의 사람이 되어야지. 빨리 은퇴하고 싶다 이런 얘기하죠. 그때 경쇠 소리가 들렸다. 경쇠가 여러분 그 쇠인데요. 쇠로 구멍 뚫어 가지고 땡 하고 치는 겁니다. 보통 이 쇠로 땡 하고 치는 거니까 종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일종의 종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종과 비슷한 거고 이거 불교에서 절간에서 쓰는 기구입니다. 절간 기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어나 앉아 절해 뭐 이럴 때 신호를 보내는 절간의 기구입니다. 기구. 수목 사이에서 흘러나왔다. 수목 나무와 나무고죠. 나무 사이에 절간이 멀지 않나 보면 절이 근처에 있나 봐 하고 언덕을 오는 절이 나타난 거죠. 전각이 극하고 여러 승려가 있는 거. 자기 동료 전생의 동료였던 거죠. 전생도 아니고 그 전생이라 해도 되나? 자기가 지금 양소를 살고 있으니까 꿈꾸기 전에 현실에서 한 노승인데 노승이 육관대사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육관대사입니다. 근데 육관대사를 못 알아보는 거죠. 육관대사는 성진을 아는데 성진은 육관대사를 양소연은 못 알아보는 겁니다. 경문을 외우며 불경을 외우며 설법을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눈썹이 길고 희며 골격이 맑고 파리하여 고령 높은 나이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노승은 원수가 들어오는 것을 대원수 도원수 전시사령관 들어오는 걸 보고 제자들을 거느리고 맞이했다. 그리고 산중 사람이 귀가 막지 못하여 대원수가 오시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해 문 밖에 나가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부디 원수는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오늘은 원수가
아주 오시는 날이 아니오니. 이게 뭔 말입니까? 원수가 아주 오는 날이 아니라는 얘기는 지금 꿈속 꿈이니까 현실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아주 오시는 날은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때가 진짜 오는 날인 거죠. 모름지기 전각에 올라. 이건 왜 밑줄치고 있어? 합장. 한장은 손바닥을 모읍니다. 손바닥을 모으는 불교식 인사죠. 손바닥을 모으고 장풍 할 때 손바닥 장자잖아요. 합했다, 합쳤다. 두 손을 이렇게 앞으로. 그죠? 얼굴 턱 밑으로 이렇게 해서 인사하잖아요. 그거. 배례. 인사하고 가라. 배례. 절하고 가라. 원수가 불천에, 부처님 앞에 나가 향을 이제 불 붙이고 제배 2번 절하고, 우리 제가 2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재수하는 건 수능 2번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혼하면은 결혼을 2번 하는 거죠. 정각에서는 헛디뎌서 놀라 깨어났다. 쌤이 빨간색으로 체크한 이유가 이건 뭐냐면 현실에서 꿈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꿈속 꿈에서 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깨봐야 다시 꿈이에요. 그럼 여기가 당나라로 돌아온 겁니다. 이제 동해용왕이고 남아경산이고 이제 없어요. 지금 전쟁 중에 있었어요. 사막을 살피니 자신이 진중에 책상에 일해여 있고 아침은 발견합니다. 꿈을 꾼 거죠. 원수가 이상한데 하고 여러 장수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지금 이제 오랑캐를 진압하러 온 거거든요. 너희들도 꿈을 꾸었느냐? 그들도 예 그런 거죠. 소장은 이제 장수들이 자신을 낮춰서 부르는 말입니다. 낮추는 거. 꿈의 원수를 따라 신병귀졸과, 신병귀졸은 여러분 거꾸로 하면 요거 귀신이죠. 병졸이잖아요. 그러면 귀신 같은 병사와 졸병들입니다. 크게 싸워 이기고 그 대장을 사로잡아 돌아왔으니, 꿈에 이제 대장이 이제 남의 태자를 말하겠죠. 이는 실로 도적을 무찌르고 사로잡을 좋은 조짐입니다. 원수가 꿈속일을 낱낱이 다 얘기하고 장수들과 함께 백룡담에 가본 겁니다. 그 연못에. 그럼 아까 백룡담 연못에서 온 그 용녀 있었잖아요. 부스러진 비늘과 깨진 껍질이라는 게 여러분 꿈속 꿈과 일치하죠. 꿈속 꿈에 여러분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세요. 249페이지 보면은 그 잉어 제독과 자라 참관과 막 싸웠다 할 때 그 이겨가지고 비늘과 껍질이 있는 거잖아요. 땅에 즐비하고 흐르는 피가 시내를 이루고 있었다. 원수가 친히 표주박을 들고 물을 떠서 맛을 보니 병든 군사들한테 먹이니까 병사들 병이 나왔다는 거예요. 원수가 군사와 말이 안 되죠. 말을 몰아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고, 그죠? 다 낚이죠. 기뻐하는 소리가 천지에 지르는 사기가 올라가겠죠. 도적들이 이거 물리쳐야 되죠. 이를 듣고 두려워하며 곧 항복했다. 양원수가 천자 황제에게 첩서는 전쟁에서 승전한다는 보고입니다. 정리해서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긴 걸 보고하는 글입니다. 천자는 기뻐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재 수록 부분이 이 부분, 즉 꿈속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맥락이 잡힙니다. 그래서 좀 낯설게 여러분이 충분히 내가 구운몽 스토리는 대충 알고 있었는데 이거 뭔지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네 라고 했던 학생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세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가 몇 문제입니까? 6문제 있었던 것 같은데 꼭 풀어보시고요.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요. 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